노년의 성장,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오른쪽 보이는 사진이 누군지 아시죠? 네, 그 탤런트 배우예요. 네. 사실 연극을 너무 많이 하는 분인데 나이가 올해 만 69세네. 근데 참 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어서 연기를 보면 말이에요. 이거 곱게 나이 든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사람이 나이에 맞게 또 자기 몸의 상태에 맞게 그리고 시대에 맞게 철이 드는 걸 이걸 곱게 나이 든다 그러죠. 그래서 시대와 자기 나이에 걸맞게 균형을 잡고 이 성숙해지는 게 근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한꺼번에 한마디로 뭐라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게 성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먼저 노인들에 대한 얘기를 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뭐 50플러스 센터도 생기고 수많은 기관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복지관도 생기고. 거기서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신나는 경험을 하는 얘기. 춤도 추고 댄스도 추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울해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충만해지고 스스로 삶의 만족을 느껴라. 뭐 이런 쪽의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굉장히 토론하고 그렇지만은 명랑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과연 이런 게 다냐?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은 뭐고 나이 들어가는 게 뭐냐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내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몇 명 안 나왔지만 내 초등학교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진은 영국의 U3에서 수강생들이에요. 나이 또래가 내 친구들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영국에 있는 U3에 있는 노인들이라 한국에 있는 내 친구들. 근데 둘 다 잘 늙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데 차이가 있느냐. 먼저 난 내 초등학교 친구들 보면 말이에요. 그때 도인증에 걸린 친구가 있었어요. 키가 아주 작지 그러니까 난쟁이라고 그러다. 나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중간에 어딜 가버리고 지금 어디가 사는지 몰라. 굉장히 나하고 친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원태식이라는 친구인데 굉장히 집에 가난했어요. 가난했지만 항상 나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밥 먹고 굉장히 친한 친구로 지냈는데 그 친구도 지금 어디 가는지 몰라. 죽었다는 말도 있고. 또 그 당시엔 전쟁 직후라서 고아원 출신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걔들은 싸움도 잘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외롭게 지냈어요. 그래서 아주 친구들이 사귀기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내가. 그런 친구들은 다 어디 간지 모르겠고 지금 내 주위에는 다 살만한 친구들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옛날에는 뭐 의뢰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인생을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버지니아 울프가 한 얘기인데 나이 들어가면서 얻는 보상이라는 게 뭐냐 장점이 뭐냐 이거예요. 살아온 지난 경험들을 천천히 빗속에서 돌이켜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다. 지금 나는 요새 옛날 어렸을 때 그 친구들 다 어디가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또 왜 내 주위는 잘 사는 친구만 남아있는 것일까? 물론 어떤 친구는 나를 사기쳐가지고 등쳐먹은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도 있지만은 그런 친구들은 뭐 다 잊어버렸고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어렸을 때 그 난쟁이라고 사람들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욕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해 죽겠어. 아무도 모르. 옛날에 알고 계시겠지만 벙어리 삼룡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소설 보셨죠? 벙어리 삼룡이. 나도행이라는 사람의 소설인데 한국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 중에 중편 소설 중에 하나예요. 벙어리 삼룡이.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은 삼룡이가 둘다 벙어리인데
그 벙어리 소녀를 또 어떤 친구들 벙어리 소녀를 사랑하다가 이렇게 해치는 영화도 있고 또 이 벙어리 3년이 같은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대의 장애인에 대한 그런 영화고 소설이 근데 우리는 그걸 감성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여기에 그쳤지만 요즘 선진국에서 나오는 소위 새로운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좀 틀리더라고. 그래서 아담을 기다리며 하는 책은 뭐냐면은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야. 여기서 그 차이가 있더라고. 왜냐하면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들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돌보는 건 쉬워요. 쉽다기보다는 힘들지만은 가능해. 근데 얘들도 나이가 들어가잖아. 애들 감싼다고 그러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부모도 죽는다고. 힘들어서 부모가 아이를 죽이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왜냐하면 받아줄 애가 없으면 죽잖아요. 부모나 아이들. 그런 걸 전부 다 보살펴줄 수 있는 사회가 선진국이 아니냐. 최근에 내가 놀라운 책을 하나 봤어요, 사실은. 앤드루 솔로몬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게이야.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 앤드루 솔로몬의 남편이에요. 그 유발 하랄이라고 왜 책 있잖아요. 유발 하랄이도 게이야. 이런 친구들이 옛날에는 나오지를 못했는데 선진국에서는 얘들이 굉장히 활동들을 많이 하고 이 앤드루 솔로몬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 가운데 있는 애는 입양을 해와서 키우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부모와 다른 거예요.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방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감동적인 책이에요. 이 책을 내가 가끔 옆에 놓고 봅니다. 두 권 더 사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거를 그 비디오로 찍은 거야. 보도를. 그래서 이 책을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많이 보고 클린턴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이 책을 격찬을 하는 거야. 이, 이 책에 이 책을 추천한 사람 중에 하나 그 에릭 캔들이라는 사람인데 이 책을 이렇게 추천해. 이 책을 다양한 정체성에 따른 삶 또한 인간의 삶도 인간의 권리임을 선언한 21세기의 심리학적 권리 장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인간이 성장한다고 그럴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성장이라는 건 뭐 철이 좀 드는 건데 뭐 좀 이러이러한 거 아니겠냐. 대충 생각만 했는데 선진국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성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이라는 개념하고 많이 틀리더라고. 좀 더 깊고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사회적이고 이런 거예요. 이걸 내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 게이, 청각장애인, 도인증, 난장이죠. 다운 증후군, 자폐증, 정신분열증, 신동, 머리가 너무 좋은 친구, 아주 그 음악을 뛰어나게 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문제라는 거예요. 강간으로 태어난 아이. 그리고 90명을 통짜 죽인 애들 있잖아요, 미국에. 유럽에도 있고. 그 멀쩡한, 부모는 멀쩡한데 90명을 쏴 죽인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의 부모, 또 그런 아이들, 또 트랜스젠더, 이런 예외적인 자녀를 키우면서 남다른 깨달음을 얻은 부모들의 이야기를 두꺼운 책으로 말해서 상원으로 쓴 거예요. 난 그거 읽으면서 참 내가 만에 부끄러웠다고. 이게 선진국과 다른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GMP, GDP만 많다고 이게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비상적인. 물론 그게 있어야 돼.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고 난다면은 이러한 문화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하고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게 되면은 좀 우리가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꼰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자는 앤드루 솔로몬은 말이에요.
이 비정상으로 치부되는 이러한 특징들을 지닌 사람들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분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난쟁이들끼리 혼자 모이면 어려운데 난쟁이들의 무슨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만들 수 있잖아.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든가 그걸 SNS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고 모여야 지들이 외롭고 덜 외롭고 그렇지. 이게 안 되면은 어려운 거야. 가령 내 처가 사실은 청각장애가 있어. 좀 있다고. 심한 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청각장애인들은 청각장애인대로 수화를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커뮤니티 속에 몰아넣어야 돼. 지들끼리 행복하게 산다고. 지들끼리 만나 지들끼리 결혼하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그걸 숨긴다고. 숨겨요. 내 처가 시골이란 말이에요.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공부도 못 가르치고 어렵게 산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 어떤 한계가 오고. 그 나이가 젊었을 때 괜찮은데 나이가 40대고 50대고 60대고 70대면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회가 이걸 보듬어줘야 돼요. 그런 나처럼 어떤 책을 좀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소화가 되잖아. 이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어렵다고.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말도 못해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지금 패럴림픽가 뭔가 나왔는데 그건 다른 나라 선진국들의 제안에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는 말이야.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장애인들과 특히 그들의 부모들이 이 가족 안 그리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대다수에게 다 공통의 문제이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장애인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가 그 깊이 있게 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 혹은 다른 약소국들을 괴롭히는 문제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아프리카니스탄에서 그 여자들을 얼마나 그냥 죽여버리잖아. 돌로, 응? 돌로 죽여요. 그러니까 뭐죠? 바람 피거나 그러면은 자기 가족들이 돌로 던져 죽인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입니까? 그런 거에서 깨어나야 되거든. 그걸 이제는 전 세계가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투표하고 SNS에서 한마디 하고 이런 사회가 문명 사회다. 이런 얘기인데 얼마나 그 지당한 얘기. 우리는 인간 사이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극심한 차이는 공포의 대상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얼굴이 이그러진 친구라든가 응? 어떤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겨다니는 친구라든가 요새는 그런 친구들을 이런 휠체어에 태워서 보내죠. 옛날엔 그렇게 안 했죠. 못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옆에 가기가 싫어요. 칼이 떨어져가지고 옛날엔 그 전쟁 후에 이 초갈키를 달았어요. 이런 친구들은 참 공포에 대상하죠. 그런 친구들은 인간성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장애인 동안 인간형을 안다. 다만 온전히 인간 취급을 하지 않을 뿐이다. 이런 성찰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선진국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장애인들을 가진 부모들을 잘 봐야 돼요. 이런 부모들은 말이에요. 아이가 아무리 특별한 잘못된 특징을 갖고 있더라도 그걸 용인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위대한 거예요. 못 배워도 이런 부모가 위대한 거야. 아마 내 생각엔 이재명이나 홍준표의 부모는 위대했을 거야. 박원순 씨의 부모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도 무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의 사랑으로 충만했거든. 그래서 그냥 키워준 거야. 머리 좋은 애들이 계속 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뭐 그냥 크는 거야. 머리 좋은 애들. 그걸 안 하고 그냥 웬일에 과외시키고 피아노 시키고 뭐 시키고 그런 애들이 크게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 장애인의 부모들이 어떤
위대한 투자냐 선구자들이 되기 쉬워요. 특히 말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강간으로 잉태된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많아요. 또 학교에 중화기를 난sin해서 수십 명을 살해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모님도 있고. 이런 아이들, 이런 부모들은 사실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얘들은 말이에요. 비록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어떤 유전학적인 어떤 결실, 손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까지 이런 아이들의 정체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이런 경우는 그걸 수정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차이는 말이에요. 대체로 부모를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부모도 참 대처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봐요. 돈이 있고 없고 떠나가죠. 그래서 아까 앤드루 솔로몬의 장애인들, 그러니까 난쟁이는 난쟁이의 정체성이 있고 이 귀머거리는 귀머거리의 정체성이 있고 그런 정체성들을 서로 인정하고 그걸 존중해야지. 근데 물론 그 정체성도 아까 말한 대로 많은 사람들을 쏴 죽인다거나 이런 거는 좀 틀린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트랜스젠더나 게이나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지만 많이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 있기는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이해해주자. 이런 게 선진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극한의 경계에서는 이들도 충분한 인간성을 바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두꺼운 책으로 앤드루 솔로몬이 증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 탄 사람, 이런 사람들이 21세기의 권리장들이다 하고 축복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책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다른 부모들은 말이에요. 아이가 좋은 친구를 만나 성취를 거두고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또 다른 부모들은 좋은 자기 자식들이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고 행복하게 결혼하고 독립된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지만은 자기들은, 다시 말해 장애인들의 부모들은 그저 자녀들이 자기 힘으로 밥을 먹고 자기 스스로 대소변을 치르고 자기 스스로 필요한 물건을 사는 그 모습만 봐도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게 꼭 자식이 장관이 되고 이래서 행복한 거 아니고 자기 자식의 장애인이라는 건 스스로 대소변 스스로 가리고 필요한 물건을 쇼핑에 세트해서 사고 그런 것만 봐도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 나가 배달의 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끔 장애인들을 끌고 다니는 이런 도와주는 그런 학생들의 봉사를 나와요.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참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참 봉사하는 애들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이거 왜 끌고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나이가 들고 철이 든다면은 참 대단한 아이도 이들 참 복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했고.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말이야 자녀에게 너무 높은 혹은 너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덜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니냐. 그리고 혹은 아이들과의 관계 그 자체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조건, 바램으로 점철된 관계의 껍데기에 몰입하는 어리석음을 해하고 있지 않느냐. 아이들을 그냥 10등 하는 놈은 8등 되라고, 8등 되라는 놈은 7등 되라고, 7등 되는 놈은 1등 되라고 끊임없이 들볶고 그러는 건 아니냐. 그런 조건을 갖추면 사랑해줘. 그렇지 못하면은 들볶고 이런 거는 그 장애인의 부모들을 생각을 해보죠. 쇼핑센터에 가도 스스로 혼자 쇼핑만 해도 굉장히 행복함을 느낀다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잘 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애인들을 보고 또 그 속에서 걔들에 대한 어떤 동정심만 가질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한 인간관계가 어때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우리가 통숙함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사실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선진국이라는 것은 예외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녀와 부모,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와 부모가 자신들이 가진 다름을 공유하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없으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면 함께 키워나가는 그런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다. 또 우리 주위에 내 옆에 있는 그런 어렵거나 장애인으로 살아가거나 그렇다면 힘든 사람들을 같이 키워나가는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지 1대 10으로 만들거나 99대 1로 만들어가는 이런 사회가 선진국이라는 건 아닌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새 우리가 선진국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런데 선진국의 진정한 모습, 진정한 의미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Happiness is love, full stop. 행복이라는 건 사랑이다. full stop. 그게 전부다라는 거야. 마침표. 끝나는 거야. Happiness is love. 우리말에도 사람이 어질지 않으면 예능은 해서 뭐고 공부는 해서 모르고 음악은 해서 뭐냐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